안녕하세요. 코인 정보 EN파 굿모닝 코인 예보 BJ 치오입니다. 오늘 날씨가 많이 흐리네요. 시장 장도 많이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월 마지막 주로서 전반적인 흐름이나 전에 있던 흐름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전반적인 흐름이 전일보다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어제 21시경까지는 반등하는 모습 보이다 갑자기 뚝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반대로 23시부터 다시 반등하는 모습, 회귀한다고 그러거든요. 보통 회귀하는 모습들이 다 나타났고,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계속 저항을 받는 모습들, 700만원에서 710만원대 저항대를 형성하는 모습들 계속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뭐 예측자료를 보시면 뭐 717만원인가 16만원에 잡혀 있었는데, 예, 전반적으로 약간 못 미치는 구간에서의 변동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뭐 날씨만큼이나 좀 이제 흐름 자체도 이제 혼란스러운 장, 혼조세라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혼란스럽습니다. 혼란스러운데 그나마 다행인 게 뭐냐, 6월 달에 저희 예상으로는 6월달 바닥 660만원대,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660만원대,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 48만원대, 47만원대까지도 확인을 했다는 거. 그리고 뭐 리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거의 뭐 500원대까지 바닥을 갖다 보이는 모습들이 금주에 나타나는, 이 바닥이라고 위협을 주는 구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지금 6월 달에 원래 상승을 기대했던 분들 되게 많으셨어요. 예측을 하시는 분도 많았고, 근데 제가 6월 초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뭐 기대감은 상당히 좋으나, 예, 안 좋은 변수나 이슈에 대한 귀를 항상 기울여라 라고 말씀드렸고, 갑자기 지난주 수요일 빗썸과 그 다음에 저기 어디냐, 비트렉스였나? 하여튼 한 두 군데 350억, 450억에 대한 해킹 문제가 이슈가 커지면서 좀 문제들이 상당히 컸었죠. 그러면서 그때 이제 지난주부터 좀 이제 개편 방송으로 해서, 예, 흐름을 읽어드리고 꿀팁을 전해드리는 방송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단순히 시세 흐름만 이제 대충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라, 예, 흐름, 팁을 드리는 방송으로 전환을 했었는데요. 지금 뭐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 다 이제 조정장세, 즉 눌림목에 대한 조정장세, 그리고 또 하나 이 바닥을 위협하는 눌림목 에 의한 조정장세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뭐 다른 분들은 뭐 다른 방송이나 그런 데서는 이제 혼조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혼란스러운 장세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예, 조정장세가 아닌 이 조정장세 같은 경우는 급격한 상승이 나타났을 때, 급격한 상승이나 급격한 하락이 나타났을 때 반대 매매, 그러니까 반대 영향력의 힘으로 이 받아 올린 뒤, 떨어졌을 경우에는 받아 올리는 조정의 모습 나타나는 걸 조정장세라고 그러거든요. 반대로 급격한 상승이 나타났을 때 갑자기 저항으로 누르면서 흔들리는 모습, 그런 걸 이제 조정장세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혼조세라고 하는 이유가 그냥 비슷하게 흘러가다 갑자기 떨어졌다가 다시 복구했다가 또 다시 상승하는 복구에다가 다시 저항받고, 이게 장기적으로 길어지는 모습들을 갖다가 지금 혼조세라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찬가지로 지금 혼조세라고 얘기는 하는데, 전체적인 흐름 밸런스로 봤을 때는 지금 하향, 바닥을 확인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반등을 위한 바닥을 확인이냐, 아니면 반등을 위한 바닥으로의 위협이냐 라는 걸 올해 중반쯤에 제가 방송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에요. 지금 현재가 많이 안 좋은 상황이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나마 이제 업비트라든지 코인원의 경우 그래 큰 영향을 받긴 했으나, 그래도 다른 국내 거래소들보다는 좀 영향을 덜 받은 상태예요. 덜 받은 상태고, 수요 밸런스 자체가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비싼 같은 경우 이제 전체적인 6월 정리, 6월 총정리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방송을 짧게 끝내겠습니다. 일단 분위기 자체가, 예, 저항대 형성, 지속적인 저항대 형성. 지난주 수요일날, 지난주에 솔직히 아니라 반등 코스가 나왔어야 돼요. 반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악재가 겹치면서 그때 순간 이 짧은 구간이지만 중단기라고 보기 좀 힘들고 단기적으로 한 24시간 구간, 예, 회기에 대한 복구율 기준으로 한 6%에서 7, 8%대 수익 선상이 날 수 있는 구간들을 짚어드렸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 뒤에 다시 눌림목 현상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계속 방송이 됐었고, 눌림목을 받고 떨어지는 모습, 주말에 떨어지는 모습 나타났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다시 한번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으로 이 구간까지 거의 한 680만원대까지도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대비를 하시라고 지난주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거의 뭐 흐름 자체가, 예, 조정장이나 눌림목, 그 다음에 악재로 인한 영향들을 상당히 많이 받고 있고, 비싼 같은 경우에는 이 혼조세의 영향, 이 혼조세, 혼란스러운 장이 많이 보이고 있어요. 크게 흔들리는 모습들이 비싸면서 좀 많이 나타나고 있고, 그 다음에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 지금 흐름 자체가 많이 흔들리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나 지금 바닥을 확인했다고 생각이 돼요. 바닥을 확인하고 반등하는 모습, 그리고 조정 장세가 이어지는 모습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래도 지금 저항대는 530만원에서 540만원까지 저항대가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들.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540만원대 꺾어지고 반등했을 때 그 이후에도, 예, 흐름 자체가 이 회귀하는 부분에서 3분의 2 이상 회귀를 하면 그 다음 저항대는, 예, 546만원대, 그리고 돌파했을 경우 그 다음 이 차트 보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캔들 분석에 대한 차트 이해도를 올려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드렸습니다. 2차 저항대는 이 구간과 이 구간, 그리고 3차 상승 전환 시 이 구간을 돌파하는 모습들을 관망하시는 게, 예, 캔들 분석, 차트 분석을 통한 매매를 이어가는, 장을 관망하는 자세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바닥을 확인하는 모습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바닥을 확인하면서 이제 바닥을 위협하는 모습들로 확인되고 있어요. 예상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이제 바닥을 확인 후에 얼마만큼의 반등이냐, 6월 반등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보기엔 장마 끝나고 난 뒤에 흐름 자체의 변화가 좀 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심리를 흔들 수 있는 위협 구간들이 있어요. 예, 나타나고 있어요. 위협 구간들이. 저항대가 지금 거의 한 500원, 560원, 550원대 저항대가 솔직히 강하게 나타나는 모습들. 이것으로 인한 한 번에도 눌림목을 줄 것이냐, 아니면 이 부분을 살짝 돌파하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눌림목을 줄 것이냐에 대한 관망이 필요한 구간입니다. 지금 현재는. 그리고 분명히 이 흐름 여파가 좀 중장기적으로 갈 것이다. 중단기입니다. 중장기가 아니라 중단기적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뭐 여러 가지 호재도 있고 지금 악재도 있는데 지금 많이 혼란스러우실 거예요. 거래하시는 분들도. 일단은 악재, 호재 둘 다 귀로 듣고, 예, 귀로 듣고 이해를 하세요. 거래에 대한 부담감으로 작용을 하면 심리 자체가 많이 흔들립니다. 분석을 하세요. 계속 차트를 보시고 지금 흐름이 이러이러한 상황이고, 이 차트에 대한 분석 공부를 갖다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방송을 계속 이 전반적인 방송 자체를 갖다 좀 개편을 한 번 더 할 거예요. 한 번 더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전반적인 흐름 자체가 이 조정 장세라고 얘기를 하지만 조정에 의한 바닥을 확인한 상태라고 예상이 됩니다. 바닥을 확인한 상태고, 반등을 준비하기 위한 조정 장세냐, 아니면 한 번에 더 심리를 흔들 수 있는 수요의 밸런스 자체를 깨버릴 수 있는, 위협을 줄 수 있는 구간이 한 번 더 나오느냐를 주시하시면서 관망하시면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바닥 구간에서 약간 올라와 있는 상태라 좀 애매모호한 상황이에요. 애매모호한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는 한 번 더 눌림목을 줄 수 있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코인 거래 시장 같은 경우에 흐름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뭐 눈에 띄는 것들은 특별히 없는데 전체적인 흐름 장세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신규 알트코인들, 뭐 루프링이라든지 엘프, 미스릴, 에토스, 모나코, 파워레저, 왁스, 기프터, 테넥스, 빗썸에 신규로 등재된 코인들의 경우
조금 더 지켜봐야 돼요. 진리카도 마찬가지. 진리카도 지금 많이 떨어져 있죠. 100원대가 마지노선이다, 뭐 지지라인이다, 막 떠들고 다니는, 예, 많습니다. 많았었는데, 결국엔 100원대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지난주부터 무너지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하향, 바닥을 갖다가 위협하는 모습들, 바닥을 돌파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퀀텀도 마찬가지. 만원대에서 계속 밑으로 깨버리는, 이제 위협을 주는 거죠. 계속 위협을 주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고요. 전체적인 이제 마지노선이라고 예상했던 구간들을 갖다가 6월 달에 크게 위협하는 현상들이 되게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680만 원이면 작년 중반이에요. 예, 작년 중반 시즌의 시세인데 그 시세만큼 떨구고 흔들어 버리는 장세 때문에, 예, 많이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이더리움도 마찬가지. 작년 기준으로 해서 아마 중반 때 뭐 2, 30만 원, 3, 40만 원? 그 정도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제 기억에는. 예. 그런 장세들, 47만 원까지도 위협을 할 수 있는 장세들이 계속해서 펼쳐지다 보니까 이 위협 구간이라고 그래요. 예. 많은 심리를 흔들어 놓고 위협을 한번 주고 그다음 다시 올려버리는 그런 모습들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하여튼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이제 일반 거래자분들의 심리를 갖다 엄청나게 흔들고 있는 장이 6월 달에 생각보다 많이 펼쳐졌다는 거. 그리고 6월 달 상승을 예상하셨던 이제 전문가분들. 전 좋은 소식이 많이 나올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좋은 소식들은 안 나오고 악재만 겹치다 보니까 오히려 지수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예. 저는 예상했던 게 좋은 이슈들이 나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게 그 분석 기준에 의해서 상승했을 구간, 상승의 구간, 그리고 바닥을 이미 5월 달부터 6월 초까지 확인하는 모습들에 의해서 수요 밸런스 자체가 확인하는 모습들에 의해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중간에 한 번 더 크게 흔들어 버렸죠. 그런 이제 악재가 겹치면서 그 악재 이슈는 솔직히 이 거래소의 이슈는 직격탄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해킹에 대한 문제들은, 예, 계속 이제 포스팅으로 말씀드린 게 있는데 그거 갖다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작년 10월인가 11월 달에 제가, 예, 작성해 놓은 포스팅인데 해킹 방법은 어마어마해요. 예, 거래소를 뚫고 하는 방법들은 뭐 취약하다는 뉴스도 많이 나오고 하지만은 그건 이미 금융권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취약한 게 아니라 보안을 한다 하더라도 그 뚫어내는 창과 방패, 이 창과 방패의 결과물이라는 거. 하여튼 앞으로도 거래소들은 이제 많은, 예,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많은 보안에 대한 강화가 지속적으로 변화가 생길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이슈들이 또 이제 코인 시장에 얼마만큼 영향을 주는지 또 한번 뭐 느낄 수 있는 구간이 될 것입니다. 뭐 증권거래소나 투자거래소들하고는 또 전혀 틀려요. 투자거래소는 뭐 해킹을 하든 뭐 디도스 공격을 하든 이 보안 자체가 뭐 몇십 년에 거쳐가지고 지금 해오던 이 보안 시스템이라 쉽게 흔들리지 않지만 이 코인 거래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이제 직격탄이죠, 거의. 왜냐면 이 P2P 거래, 이 코인 자체가 현금화할 수 있는 물량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주 타켓이 되지 않을까라고 작년에 이제 예측을 했었어요. 마찬가지 지금 그게 실제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이제 뭐 2014년도에 일본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코인 거래소들 계속적인 이제 해킹 문제들 지적되고 있고 문제로 계속 제기되고 있죠. 해킹 때문에 망한 회사도 있고 계속 반복될 겁니다. 창과 방패의 싸움. 그러면서 오히려 더 안전한 거래소가 어디냐라고 소비자들은 찾게 되겠죠. 해외 거래소들도 어마어마해요. 예. 특히 해외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도 저희 국내에 상당히 많습니다.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예. 국내 수요 거래자분들이 거의 560만, 570만 정도 될 거예요. 지금 늘어났으면 아마 600만, 뭐 입박하겠죠. 근데 한 최소 60%대 이상은 해외 거래소의 경험이 다 있으실 거예요. 저도 물어본 게 10명 중에 4, 5명, 6명, 뭐 많게는 7, 8명까지 경험이 다 있으세요. 좀 약간 충격적이었습니다, 저는. 뭐 다단계방, 아니 뭐 채팅방들이 있어요. 저도 채팅방들 연결돼가지고 이제 광고 뿌리다 쫓겨나는 것도 있고 있었어요. 근데 그런 곳에서 봐도
어마어마합니다. 여권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예, 거래 계좌 연결을 하고 바로 그냥 또 사용하고 또 어떻게 하라고 이제 친절하게 알려주시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것을 통해서 지금 이제 연배 있으신 분들, 자금 있으신 분들도 상당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뭐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는 해외 거래소라고 안전하지 않아요. 지금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이 오픈되어 있는 거래소들도 어마어마한 거래소들이거든요. 보안이나 뭐 수익 대비해서 뭐 보안이나 마케팅 부분에 대해서 영향력이 어마어마한 회사들인데 그런 회사들도 뚫고 들어올 정도라면 해외에 나부랭이 회사들, 나부랭이 거래 회사들, 짜잘한 거래소들은 취약합니다. 진짜 취약합니다. 뭐 플랫폼 사업이라고 해서 막 좋습니다. 뭐 여기 거래 좋습니다. 마케팅 기법으로 떠들어도 해킹의 위험은 어디든지 도사하고 있고 또 하나 여러분들의 지갑을 노리는 이 스미싱이나 해킹, 해커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리고 사기 방법도 폰지 사기부터 시작해서 이 코인 쪽 사기들이 계속 지능화, 범죄가 되고 있어요. 좀 경각심을 갖고 접근을 해야 되면서 또 하나 거래를 하시더라도 항상 자산 관리하시라는 거. 내 자산이 내 주머니에 들어오지 않는 이상 내 돈이 아니에요. 투자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2차적인 위험도 있기 때문에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자산을 보호하시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비가 너무 많이 오네요. 예. 하여튼 뭐 오늘 이번 주는 전체적인 조정 장세가 계속 이어질 것 같으면서도 그래도 급하락과 급반등이 한 2, 3%대 수익 선상을 낼 수 있는 타이밍 매수 구간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희 자료로 계속 배포해드리고 있으니까 오셔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종가 변동이라든지 시가총액의 변동, 그 다음에 코인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 자체의 변동을 저희 회사 앱, 그러니까 이엠팍 앱, 구글 플레이, 이엠팍 앱을 들어가 보시면 한눈에 다 볼 수 있습니다. 뭐 이 사이트 찾아서 보고 저 사이트 찾아서 보고 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 하여튼 뭐 이엠팍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저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원님들 모두 지금 어려운 시장에서 힘들어 하시는 모든 분들께 아주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예,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좋은 일들, 좋은 성과 얻으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코인, EM 팍! 코인 BJ 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